내 안의 분열과 모순, 빛과 그림자가 나의 존재를 뒤흔들어 놓지는 않겠구나. 아주 깊은 차원의 안도감이고, 그 안도감이 비로소 내 생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훨씬 소소한 감정들이 민감해지고 진폭이 느껴졌어요. 화가 날 때 이렇게 확 화를 내고, 사소한 것에 막 엉덩이 깨춤을 추면서 막 좋다 그러고, 그런 그 감정이 예민하게 진폭을 하는데 생명의 약동이 평범하게 출렁거리는. 그렇기도 하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예전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살짝 비인간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인간 말종이에요. 나는 착한 인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주 부적절한 악행을 하는 비인간적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현대 인류가 합의하는 인간의 윤리, 인의 예지신이라는 표준에서 볼 때는 좀 떨어지는다는 생각이 들죠. 치유가 영성가가 아니라 오히려 세속과 가족을 깊이 껴안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훨씬 인격적이고 인간적이다. 그런데 그것은 인격과 인간적임에 대한 우리들의 합의된 정답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냐 가치냐 이 부분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대화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해온 것이냐,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이런 각도에서 보면 과연 그 윤리성이라는 게 뭐를 위한 거냐, 그게 인간에게 유익하면 윤리적인 가치인 거고,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뭔 틀이 있어서 이것은 윤리적이고 아닌 거는 비인간적이냐, 이것조차도 거대한 이분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그런 생각으로 나를 완전히 정당화는 할 수 있나? 모호하다. 그래서 미묘하게 비인간적이다라는 말은 동의가 돼요, 깊이.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이야기와 관련이 있지만, 윤리적이다, 인간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전에는 가족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고, 애달프잖아요. 고나 미우나 내가 능력이 된다면 잘해주고 싶잖아.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해봤자 허무하니까 애달프잖아. 그런 느낌이 훨씬 강했다면, 요즘은 가족이라는 개념조차도 정해진 것이 없고 천태만상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인간적이네, 윤리적이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상대적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가족관, 가치관이 지배를 하면서 그 가족관, 가치관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을 이중 고통에 빠뜨리지 않느냐. 나는 어차피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그들과 나란히 서서 그 억눌리고 뭉개진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되겠다.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비하면 눈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분명히 하고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SN 공동체 사람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치부와 고통을 드러내면서 뒷동산에 올라서 횃불을 드니까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의식의 도약이 진행될수록 인간적인 모든 감각들이 조금 낯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약간 미묘하게 약간 이질감이 들어요. 이게 아마 조금 관점의 전환을 하면 우리가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의식 도약이 계속된다면 이 물질 세상에 대한 감각과 관점, 감정조차도 뭔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거를 물질 세상의 방점을 찍고 바라보면 약간 외딴 섬처럼 보일 것 같고, 반대쪽에 방점을 찍고 물질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스스로 멀어져서 뭔가 이렇게 약간 거리감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질감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앞으로 가봐야 알겠죠. 인지의 형식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겠구나 하는 것도 조금 예상이 되고. 예를 들어 이번 워크숍 때 치유 실습을 할 때 한 분이 치유를 받고 나서 와, 이래서 힐러에게 절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힐러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의 표정을 탁 쳐다봤는데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닌 거예요. 주고받음이 똑같이 감사할 일이지 어떻게 치유받은 분이 절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 당연할 수는 없는데, 그 힐러 역할을 한 두 분의 표정을 봤을 때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결국 뭐 절은 하지 않고 그냥 끝난 순간 한 몇 초 상관의 에피소드였는데, 그때 그 두 힐러들의 그 감정 상태와 의식 상태가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다음날 바로 잊어버렸어요. 그 에피소드를 말하는데 그때 그 힐러 역할을 했던 분이 그게 저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랬어? 라고 반문을 했죠. 그러니 그 짧은 몇 초간의 순간을 거의 스탑 모션 돌리듯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누구인지는 왜 기억이 안 날까? 이게 무슨 기억법이지? 뭘 기억하는 거지 나는?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의식의 상태가 이러이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힐러 당사자가 예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 감정까지 캐치를 할 정도로 순식간에 두 사람을 보면서 몇 컷 상관에 탁탁탁 이렇게 지금도 기억할 만큼. 그럼 표정을 통한 어떤 뭘 읽은 건데, 그죠? 근데 왜 그 얼굴은 기억이 안 날까요? 표정, 뭘 기억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 상태, 의식 상태, 감정 상태를 캐치했지 물질적 형상을 기억하진 않은 거다. 이게 분리가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좀 낯선 경험들이 있겠구나. 그 미지와 낯섦이라는 게 얼마나 무한하고 장대히 펼쳐질까. 그것을 새로운 우주라고 한다면 치유와 성장의 단계가 지속될수록 영원히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로 나는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언젠가 내 치유일기에 호기심 많은 코스믹 베이비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